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9년간 100개가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서 기소 처분 당했고, 만약에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승점 삭감은 물론 리그 퇴출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바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과거 발언이 화제로 떠오르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에서 떠날 수 있다, 그것도 기소 사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그냥 나가버릴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즈에서 이제 긴급 보도를 냈던 거였죠. 마틴 치글러 기자가 이제 그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로부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위반 사항으로 인해 기소를 당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4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맨시티의 기소 사항은요, 첫 번째, 스폰서비 부풀리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수익을 부풀린 거죠. 두 번째, 만치니 감독에게 비밀 계정을 통해서 급여를 2배 부풀리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거 역시 이제 장부 조작에 해당하는 거죠. 세 번째, 어린 선수 접촉에 있어 규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4년간의 조사 끝에 맨시티가 9년 넘게 100건 이상의 룰을 위반했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승점 삭감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맨시티의 강등을 원한다라고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맨시티의 우승 기록 박탈은 큰 의미도 없고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벌금형 역시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강등 당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요, 맨시티의 처벌을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대부분 바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빅6, 맨유, 리버풀, 아스널, 첼시, 그리고 토트넘 같은 구단들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건이 유죄로 밝혀질 경우 그 맨시티한테 동정심은 없을 것이라고도 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조사 과정은 독립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이 과정에 전혀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참여하게 되면은 다른 뒷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맨시티를 강등시키기 위해 일부러 좀 안 좋게 했다라는 식의 뒷소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기다리고, 결과가 사실로 드러나면은 강력 처벌하라, 이 얘기인 거죠. 이런 가운데 맨시티가 강등되면 이제 그 EFL로 가야 하거든요. EFL은 그가 잉글리시 풋볼 리그의 약자로 2부 리그인 챔피언십부터 리그 2인 4부까지 속해 있는 겁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 프리미어 리그부터 4부 리그까지가 프로 리그인 거죠. 그 밑부터가 이제 세미 프로이고. 근데 이제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맨시티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퇴출될 경우 EFL 회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 EFL의 경우 27개 클럽만 회원이 될 수 있기에 맨시티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즉, 이 얘기인 즉슨 EFL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아예 세미 프로로 퇴출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이러한 가운데 그 영국 언론들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과거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2022년 5월에 했던 발언인 건데요, 이제 예전에 그 맨시티가 UEFA로부터 이제 재정적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 위반으로 인해 이제 기소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스포츠 중재위원회 CAS에 항소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맨시티가 UEFA로부터 기소를 당했을 당시 난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나에게 결백하다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난 그들을 믿는다. 그래서 난 그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면 난 이곳에 없을 것이다. 난 여기서 나갈 것이고 더 이상 당신들의 친구도 아닐 것이다. 난 맨시티에 온 첫날부터 당신들을 100% 믿었기에 이 믿음을 지킬 것이고 이런 이유로 클럽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인 겁니다. 근데 실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무혐의 처분 났을 때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긴 했었죠. 근데 어쨌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영국 현지 언론들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사임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타블로이드 더 선에선
원래 뭐 자극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의 훈련장 모습을 이제 사진들을 올리면서 과르디올라가 의욕이 없어 보였다라고 한 건데요. 실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훈련 내내 그냥 저기 그 선 긋는 그 기계 위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는 듯해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맨시티 기소가 이제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이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그 닉 디마르코 케이씨는 그 과거 마이크 애슐리의 뉴캐슬 매각을 담당한 인물이기도 하고 더비 카운티와 셰필드 웬스데이의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기소권을 변호하기도 했던 전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현재 시티가 받고 있는 혐의 개수와 기간이 이 사건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본인이 맡았던 더비 카운티와 셰필드 웬스데이의 경우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위반 혐의가 단 2개였는데도 사건 종결까지 1년 반이 걸렸다. 14년에 걸쳐 115건의 케이스가 입증되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그 스테판 보슨이라고 과거 그 맨시티의 재정 자문을 담당했던 와치스톤 그룹의 사장이자 법무자문위원인데요. 이 사람은 맨시티가 잉글랜드 법원에 항소를 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맨시티에 항소는 없을 거라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케이스가 입증이 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번 혐의들은 맨시티 클럽과 보드진들에게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맨시티가 잉글랜드 법원에 항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프리미어 리그의 규칙에 따르면 심리가 독립위원회와 중재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혐의의 심각성을 볼 때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2년 넘게 걸린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프리미어 리그가 이 정도 규모의 범법 행위를 증명해내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입증해낼 수 있다면 이 결과는 맨시티 클럽과 보드진 그리고 팬들에게 충격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당장 이제 맨시티가 강등되거나 뭐 승점 삭감 처분을 받거나 할 일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저도 뭐 아무리 프리미어리그가 뭐 많은 것들을 증거들을 뭐 심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냈다라고 하더라도 이 심리기관이라던가 또 이제 독립자문위원회들의 논의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빨라도 저는 다음 시즌에나 결정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다음 시즌 중에나 이건 빨라도인 거예요. 저도 2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이런 가운데 그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해 11월에 맨시티와 2025년까지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이번 시즌까지는 감독직을 사임할 이유도 없고 또 다음 시즌까지 맡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 많은 영국 언론들이 이번이 과르디올라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도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저는 다음 시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하지만 이제 그 데일리 미러는 물론 디 애슬레틱에서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의 혐의가 입증되기 이전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물론 뭐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 제기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가운데 포포트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과르디올라 감독을 노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언론 르키프가 파리는 포체티노 부임 이전부터도 과르디올라를 원했다라고 이제 그 근거로 포포트에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파리 생제르맹은 2022년 5월 당시에도 과르디올라의 계약 기간이 이때는 아직 그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었으니까요. 과르디올라의 계약이 2023년에 종료된다면 파리가 영입에 나설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포트에서 추가 보도를 한 건데요. 당연히 뭐 그 펩이 떠나면은 후임 얘기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펩이 떠난다면은 맨시티는 아르테타를 데려오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 그 디 애슬레틱이라고 유명한 그 언론사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여러 그 스타 영국 기자만이 아닌 독일 기자던가 뭐 그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만든 언론사인 건데 디 애슬레틱에선 펩이 작년 11월에 재계약을 했을 때도 맨시티가 이미 펩을 후계자로
아르테타를 점찍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번리 감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뱅상 콤파니, 맨시티의 전설적인 센터백이었죠. 콤파니도 후보라고 전했고요. 어쨌건 현재 맨시티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조차도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맨시티는 지난 주말 토트넘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면서 1위 아스널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1위 아스널이 승점 50점, 2위 맨시티가 승점 45점, 심지어 맨시티가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인 건데요. 맨시티는 앞으로 일정도 상당히 빡빡합니다. 일단 당장 에스턴 빌라를 만나야 되는데, 에스턴 빌라가 물론 지난 주말 레스터한테 2대4로 패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엔 프리미어리그에서 5승 1무 2패로 호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위 아스널, 그것도 원정이고요. 그 다음이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인데요. 노팅엄이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2023년 기준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 11점을 올리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만 놓고 보면 노팅엄이 1위예요. 5경기 3승 2무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라이프치히 역시도 현재 공식 대회 18경기 무패 14승 4무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 그나마 그래도 본머스하고 브리스톨 시티와의 FA컵까지는 쉬운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뉴캐슬을 만나게 되는데, 뉴캐슬전도 쉽지 않죠. 왜냐면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16경기 10승 6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거쳐서 라이프치히와 챔피언스리그 2차전을 치르게 되죠. 과연 맨시티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남은 기간 동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힘든 맨시티에 귀중한 선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정말 영국 언론들의 추측대로 맨시티를 그만두고 나갈지, 한준TV에서 앞으로의 추가 보도 내용들을 심도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